예, 이렇게 재판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쥐고 있는 카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. 향후 재판 전망, 특히 과연 10월 17일 이후에 석방돼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.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지난 한 달 동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. 예, 5월 2일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. 준비기일 2차례, 본재판 6차례, 모두 8차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까지 67명 정도의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.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 첫 증인이었는데 이 자리에도 나왔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예, 국민연금 전문가 등과 함께 그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삼성 합병이 부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. 예. 이어서 이상영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 마사회 관계자들은 이 승마계에서 최순실 씨와 딸 정유아 씨가 어떤 존재인지 등을 증언을 했고요. 예. 어제는 이제 노승일 씨가 나와서 이 삼성 자금은 오직 정유라 씨만을 위한 지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뭐 삼성이 치밀하기 때문에 그 돈은 받아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왔고요. 노승일 씨로부터는. 자, 관심을 모았던 게 바로 이제 증인 신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왔던 증인들의 그 발언 내용들이 모두가 또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증인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좀 꺼려질 텐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? 예, 박 전 대통령 측과 그 최순실 씨 측의 어떤 전략이 비슷해 보이는데요. 예. 삼성 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이 이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들은 말을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당시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인데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전무가 자기 과시가 심하고 떠벌리기 좋아하며 신뢰성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. 박 전 전무가 돈을 함부로 쓰다가 최순실 경고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다시 말해 이 박 전 전무가 한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입니다. 예. 자, 증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도 말을 한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. 즉 내용보다도 사람을 탓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흔들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는 변호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과도하면은 본질을 흐린 인신공격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.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K스포츠재단 부장이었던 이 노승일 씨의 경우에는 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독일어와 영어도 못하고 컨설팅 경험도 없어서 깊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예. 또 나중에는 이제 고성까지 오가게 됐는데요. 더 나아가서 이혼 전력을 얘기한다던가 예.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려 했냐, 최순실 씨의 어떤 돈을 빼돌리려 했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면서 노 씨가 거세게 항의를 했고 예. 재판부도 감정 싸움식 질문은 생략하고 요점 위주로 질문하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. 예, 예. 자, 재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? 예,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 417호 대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가요? 예, 법정에서는 이 재판부가 입장할 때 모두가 기립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이어서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변호인단은 물론 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도 모두 일어나서 기립을 합니다. 예. 매번 법원 측이 제지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예. 재질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. 앞서 리포트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. 사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 부분인데 그 경우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? 예, 보통 구속재판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재판이 이뤄지는데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중순이 됩니다. 예. 근데 이 기간을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.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은 이 재판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1심 선고도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1년 이상 걸려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. 네. 시간이 미뤄지면은 먼저 재판이 시작된 인물들, 이 공범들이 석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방어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. 예. 당장 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장시혁 씨도 내일 이제 출감을 하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또 재판부도 빨리 진행하려고는 하지만 이러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먹혀들면서 10월 중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석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까? 어떻게 봅니까?
예,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재판에서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예. 분명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하지만 재판은 이 재판부가 진행을 하는 건데요. 이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있습니다. 주 4회 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아무리 증인들을 많이 불러서 재판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이 증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어제 재판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이런 전략들을 유지한다면은 이 10월 중순을 넘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 완전히 보입니다. 배제할 수는 없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그게 지금 뭐 아무래도 관건이 되고 있는 사안이군요. 이서준 기자였습니다.